띠띠띠띠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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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 브룽브룽 삐삐 브룽브룽 삐삐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이제 하루 남았다. 마냥 현재만 사는 것 같던 딸이 처음으로 지나온 시간에 대해 아쉬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었나 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종일 하더니 저녁에 결국 운다. 아들도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지치고 피곤해함과 자꾸 화내고 삐지는 행동들을 통해 그게 뭔지 정확히는 이해 못해도 진한 서운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훌쩍거린다. 아내도 아이들에게 이 여행이 너무너무 좋았기에 그만큼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거라며 같이 24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 끝나감이 안타까워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는 눈물을 보인다. 지난 여행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덮는다. 마음이 요동친다. 오래 갈 듯하다.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엄청나고 귀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기에 현실이라는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지금이 사랑하던 연인과의 이별 후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커다란 자국이 새겨진 게 분명한 것 같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껍고 선명한 태가 둘러쳐진 것이 느껴진다.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느낌과 감정과 기억이 우리 넷의 가슴 속 깊이 같은 색깔로 영원히 물들여졌다. 그거면 됐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 마지막 남은 하루는 각자 가장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을 위해 다 함께 시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행복했다 진실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름과 모양과 색깔로 다 같이 계속 행복을 그려가리라. 모두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호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도착하면 바로 머리를 좀 깎아야겠다는 내 말에 아내가 말했다. 지금 머리 잘 어울리니까 짧게 깎지 마요. 난 원래 긴 머리 잘 관리 안 되고 더워서 짧은 게 낫다고 했더니 한마디 더 했다. 머리를 짧게 깎으니까 그 머리 모양에 맞는 일을 하고 사는 거 아닐까 싶어. 순간 망치로 세게 한 대 맞은 듯 했다. 술래길을 중반 조금 못 갔던 지점의 어느 날, 그러니까 운송 서비스 이용했는데 가방이 배달된 식당 문이 잠겨서 늦게까지 찾지 못하던 날, 2시에 도착했지만 7시까지 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화가 난 내가 마침내 짐을 찾아들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그런 X 같은 놈이 다 있냐는 식의 약간의 쌍소리를 했다. 마침 같은 방에 한국인 아가씨가 한 명 같이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방에서 나가자 생전 처음 만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얼굴은 정말 선하게 생기신 분이 욕을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가족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왠지 모르게 그냥 무언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늘 듣고 산다. 나는 지금까지도 어딜 가나 인상이 정말 좋다는 말을 빠지지 않고 듣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치고 사는 모양새는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늘 의아스러웠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고 외모에서 풍기는 면모가 삶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할까 궁금했었다. 그런데 위의 2번의 경험과 그 외에 순례 중 몇 차례의 다른 사건들을 통해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정작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며 남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대하지 않았던 거다. 머리를 늘 짧게 깎을 때마다 미용사에게 노동일 하는데 덥고 방해가 돼서 기를 수가 없다고, 머리를 매만지고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곤 했다. 스스로가 나는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머리를 관리할 가능성도 기회도 없다고 인정해버렸고, 그래서 그 말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노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왔음에도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다. 아내에게서 나는 모든 걸 입으로 다 까먹는다는 말을 늘상 들으며 살았다. 생긴 것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스스로 축복을 하는 게 아닌 늘 비하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음에도 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고 부록의 나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나는 그동안 주변에서 바라보는 나와 스스로 생각하는 나가 너무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외국에 나와 살면서 늘 눌리고 긴장하고 남들 안 하는 낮은 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 아니,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자아관, 자아상이 원래 그랬던 것이 한국에서는 숨겨져 있다가 여러 가지 가식적인 것들로 치장하기 어려운 외국에 나와 사니까 비로소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닐까?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가 바라보고 느끼는 나를 재정립하고 정말 내가 진실로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그려나가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풀리고 내 손으로 난 자격이 없다고 밀어냈던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저께 여행 후에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평소 그렇게 삶에 찌들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불과 7주 만에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가. 내가 달라졌더니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되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정말로 나에게 있다. 열자, 풀자, 바뀌자, 그리고 누리자. 정말로 행복한 한 해였다. 살아오면서 금년처럼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보람되고 흐뭇하고 열정을 느꼈던 때가 또 있었나 싶다. 작년 말 아내와 아이들만 한국을 다녀오면서 나도 식구들 돌아오면 혼자 여행을 좀 다녀오리라 막연하게 생각을 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다가 2월 말에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나도 하던 사업에 흥미를 잃었고
갑작스레 엄청난 부담과 중압감으로 다가온 40 중반이라는 나이에 대한 고찰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멈추고 무모한 짓거리들로 비춰질 만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 나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 일을 저질러 보는 것이 얼마만이던가. 그만큼 절박했으니까,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모험이 이끄는 삶. 한치의 후회도 없이 내 평생 가장 잘했던 일들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시도들이었고 죽는 순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일들이었음에 틀림없다. 나를 찾았고 그래서 만났고 또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깨닫고 돌아보며 수많은 고마운 이들의 존재로 인해 또한 행복했었던 시간들이었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포한다. 지난 6개월은 그 이전과 이후를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전환점이었으며 매 순간 기적으로 채워져 나갈 풍요롭고 행복하고 멋진 후반전의 진정한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나는 그 비밀을 깨달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곁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그 느낌을 내게서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 날자, 날자, 이제 날아보자꾸나. The Adventure Driven Life. 역시 우리 아빠!